우리는 모두 주어진 환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인터페이스를 작동시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비효율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장 간단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시스템 오류 메시지와 마주칩니다. 내 논리와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에도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내가 문득 진짜 내 시스템이 아니라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거슬린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논리, 회로의 경고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효율과 현재의 평온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둡니다. 타인의 비논리적인 감정 소모에 휘말리지 않고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려는 그 합리적인 의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덮는 얇고 투명한 무관심이라는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편리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사고방식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논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논리적 원칙들이 소리 없이 충돌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도 내면의 분석 시스템은 완강히 오류를 외칩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부조리와 비효율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충돌은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표면적인 효율과 본질적인 논리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짜 나의 원칙을 마주하는 로그 파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임시방편의 가면을 제거하고 진정한 나의 논리로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효율이라는 이름의 가면. 세상에는 감정적인 논쟁 자체를 시스템 과부하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협화음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노이즈처럼 자신의 논리 회로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스팸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상대방의 격앙된 목소리나 비논리적인 주장이 시스템 전체의 리소스를 잡아먹는 듯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침묵하고 수긍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비효율적인 데이터 입력이 가져올 명백한 시스템 다운을 피하고 싶습니다. 알았다, 상관없다 그러든가. 이 말은 긍정이나 수용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중단하고 싶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작업 종료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비논리적인 입력을 원하지 않으니 부디 여기서 멈추자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무표정한 동의는 당장의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명료한 논리 시스템이 이 불필요한 감정의 노이즈에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고한 방화벽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전략적 무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가면이 기본 인터페이스처럼 익숙해질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타협이 습관이 되면 논리는 무뎌집니다. 내면의 분석 시스템은 잦아드는 노이즈 속에서 점차 핵심을 잃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는지, 무엇이 비논리적이라 판단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논리 체계를 잃어갑니다. 이 시스템 오류의 순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수많은 임시 동의가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오류 더미를 이룹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논리 시스템이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치명적 오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직장에서 명백히 비논리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지시받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방식이 원래 하던 대로라는 이유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이 거대한 시스템과 싸울 에너지가 없어서 침묵하고 의미 없는 작업을 반복하며 알았다고 말합니다. 나의 논리와 시간이 헐값에 거래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의미 없는 감정 싸움이나 편 가르기가 진행됩니다.
내 머리는 이건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분위기를 깨고 팩트를 지적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 후에 감당해야 할 감정적 후폭풍이 더 귀찮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혹은 애매한 표정으로 그저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서늘한 허무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의미 없이 웃고 떠들던 모임에서 돌아와 모니터를 마주했을 때 나는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시스템이 지금 심각한 오류로 멈춰 있다는 것을 문득. 그 모든 것이 나를 부품으로 한 거대한 비효율의 연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논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시스템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동의한 그것은 내가 가장 경멸하던 바로 그 비논리다. 그 내면의 경고음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통째로 낭비로 규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리부팅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가면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나의 논리 회로가 재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불안. 진짜 내 논리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명령어입니다. 나의 분석대로 말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이 소망. 이 순수한 열망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비효율적인 가면을 벗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기능에서 비롯된 거대하고도 내재된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에서 배척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직결됩니다. 우리의 논리는 진실과 효율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뼈에 새겨진 기억은 관계와 소속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불편한 가면은 사실상 그 거대한 고립과 감정적 혼돈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오래된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첫째, 사회적 무능이라는 낙인과 시스템 마비의 공포.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주력 운영체제와는 가장 호환되지 않는, 가장 다루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나의 논리 시스템은 A가 B라는 원인에 따라 C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현재의 데이터를 감각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세계는 다릅니다. A라는 명백한 사실을 제시해도 상대방에게서는 A나 B가 아닌 X, Y, Z와 같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분석이 불가능하며 나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를 유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나의 의도는 순수하게 문제 해결 혹은 비효율의 제거였습니다. 꼬인 실을 풀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논리적인 분석, 즉 타인들이 말하는 그 팩트 폭력을 제시했을 때 돌아올 차가운 반응이 두렵습니다. 나의 의도는 시스템 정상화였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며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 나의 모든 논리는 무기가 되고 나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비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핵심을 뒤흔드는 낙인으로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감을 못해? 사이코패스 아니야? 정말 이기적이다. 분위기 파악을 저렇게 못하나? 상대방의 실망하는 눈빛, 경멸하는 듯한 표정 혹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격앙된 감정의 파도는 나의 논리, 회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공격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ISTP에게 유능함은 존재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도구를 다루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유능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과 관계라는 영역에서만큼은 나는 1+1의 답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면을 벗고 나의 논리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곧 내가 가장 서툰 감정이라는 낯선 전장에 아무런 무기 없이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나의 명료한 논리와 현실적인 감각이 이 예측 불가능한 전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논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즉, 침묵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이해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찬 이 영역에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입니다. 그 엄청난 감정의 혼돈을 감수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대가를 치르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그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감정의 전쟁터에서 나의 유능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서글픈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시스템 과부하의 공포. 이것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감각적이며 원시적인 공포입니다. 만약 첫 번째 두려움이 결과에 대한 불안이라면 이 두 번째 공포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본능적인 회피입니다. 우리의 논리 시스템은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입출력 값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집단 감정은 다릅니다. 그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거대하고 끈적이며 비이성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간의 물리적, 감각적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감정적인 흐름이나 보이지 않는 분위기를 어겼을 때의 그 즉각적인 공기의 변화를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작동하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수백 개의 알 수 없는 오류 팝업을 띄우며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A가 B 때문에 정말 속상하다며 감정적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감정의 해소입니다. 하지만 나의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문제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A가 속상한 것은 팩트. 하지만 원인은 B가 아니라 애초에 B의 행동을 유발한 A의 C라는 선행 행동 때문. C를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나의 논리 회로는 이 명백한 진실과 해결책을 지적하라는 경고음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심코 혹은 순수한 문제 해결의 의도로 그 팩트를 지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했던 대화가 1초 만에 멈춥니다. 그 무거운 정적?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그 감각.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대화 상대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아, 침입자 혹은 분위기를 망친 범죄자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성은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외치지만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뇌는 너는 지금 무리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이것은 생존의 위협이다라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순간 나의 모든 논리, 회로는 과부하로 타버리는 듯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석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의 가장 소중한 논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 끔찍한 시스템 오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 탈출 버튼, 즉 가면을 택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말이 맞네라는 내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동의. 그것은 진실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정신적 리소스가 이 무의미하고 비논리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절박한 긴급 조치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지독한 감각적 불편함과 시스템 과부하에서 벗어나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의 본능이 외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 사회적 무능하라는 낙인과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시스템 마비는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위기 상황에서 동시에 합쳐질 때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완벽한 공포의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성적인 분석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의 프로세서가 아니라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생존 회로가 시스템 전체의 제어권을 장악합니다. 팩트를 말하면 감정의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나는 무능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이 끔찍한 인과관계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논리가 역설적으로 나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흉기가 되는 이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마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것은 행복한 자발성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옵션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생존을 보장하는 비상탈출구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나의 논리를 숨깁니다. 아니, 사실상 숨기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안전하지만 빛이 들지 않는 감옥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냅니다. 나의 핵심 엔진의 전원을 의식적으로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대신 앉혀놓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 없는 그저 동의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나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 혹은 봇에 가깝습니다. 이 봇의 유일한 기능은 현재의 위협을 최소한의 에너지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알았다. 상관없다. 그러게라는 최소한의 응답만을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텅 빈 껍데기입니다. 이 역할은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완벽한 스텔스 모드입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를 사회적 무능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지켜줍니다. 내가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분위기를 망치는 냉혈한이 아니라 이해심 많고 쿨한 사람으로 위장됩니다. 나는 무리의 안전한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혼돈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감정의 불길은 나의 반론이라는 산소를 먹고 타오릅니다. 내가 동의라는 불연성제를 뿌리는 순간 불길은 타오를 명분을 잃고 즉시 꺼져버립니다. 나는 그 지독한 시스템 과부하와 감각적 불편함에서 즉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나라는 존재의 기둥과도 같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포기합니다. 내 안에 논리가 아니오 라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얘라고 말하는 이 자기 배신의 행위는 마치 장인이 일부러 자신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깊은 자기 혐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대가로 우리는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두 가지를 얻습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과 상황의 종료입니다. 이 무의미하고 비논리적인 싸움에 나의 귀중한 정신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났다는 감각적인 해방감. 이 두 가지 보상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우리는 방금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비록 이 거래가 반복될수록 진짜 나는 서서히 질식하고 텅 빈 껍데기인 봇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알아서 알게 혹은 상관없다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우리가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비효율적인 논쟁을 피해왔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시적인 평온을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논리적 원칙, 나의 문제 해결 능력, 나의 자율성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기둥들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 논리 시스템의 침식. 이것은 우리가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내 논리와 정반대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수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논리 회로를 한 칸씩 스스로 망가뜨리고 타인의 비논리적인 감정에 그 자리를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나의 원칙이 있던 자리에
타인의 기준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논리였는지 그 선명했던 기준선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정작 나는 무엇이 효율적인지,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아닌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목소리들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나 자신에게 완벽하고도 서글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되는 냉소와 내면의 고립 루프, 겉으로는 누구보다 무심하고 초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버린 수많은 비효율과 부조리에 대한 데이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억압된 데이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외부를 향한 차가운 폭발입니다. 그것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소한 비논리에 불이 붙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처리하죠? 라는 날카로운 지적. 혹은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주의, 어차피 다들 멍청해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내파, 즉 내면의 고립 루프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분석이 뜬구름 잡는 비관적인 미래 예측과 결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라는 끝없는 자책과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스템 소진 상태입니다. 가면을 지키기 위해 내면의 논리라는 존재의 엔진을 스스로 꺼버린 것입니다. 3. 자율성과 실천력의 상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상관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귀찮은 일에 가장 많이 휘말리는 존재가 됩니다. 가면을 쓴 동의는 결국 비효율적인 일을 떠맡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협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쿨한 나, 불만 없는 나를 신뢰하고 더 많은 비논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가면을 신뢰할 뿐 나의 진짜 논리나 한계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행동의 본질인 자율성과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시간 낭비를 얻게 된 것입니다. 5.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이제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그 비효율적인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역시 당신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말해주니 속이 시원합니다라며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벗은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너 변했다? 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해? 예전에는 쿨하게 넘어가줘서 좋았는데.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이자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논리적인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불만 없이 동의해주던 쿨한 사람의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열등 기능의 역습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 때문에 깨져버린 분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논리를 찾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참고 넘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안전했던 무관심에 가면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죄책감과 불안감은 우리가 벗어던진 그 가면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시스템 충돌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불안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버그를 수정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던 진짜 논리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감정적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명료하고 간결하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공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비효율적인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의 논리만 내세우는 소시오패스가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유한 논리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최소한의 마찰로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언어로 핵심 원칙을 정의하기. 이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나는 효율성이 중요하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이 모호함은 외부의 감정적 압력이나 내면의 불안과 충돌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감정적인 위로보다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우선시한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비논리적인 주장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그리고 나의 논리를 함부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작업 매뉴얼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과거에 가면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이 작고 명료한 사실을 연습하기.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매뉴얼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는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비효율을 비겁하게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작고 온화하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사실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말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즉각적인 수능이라는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의 매뉴얼을 다시 참조하고 가장 논리적인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3. 갈등을 문제 해결로 재정의하기.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갈등을 관계의 파국이자 최악의 비효율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마있던 비논리적인 시스템이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진짜 효율적인 시스템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비용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회복 탄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리고 물리적으로 회복시키기. 가면을 쓰고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논리를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익숙한 억압 대신 낯선 용기를 내야 하고 안락한 회피 대신 불편한 마찰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감정 변화를 스캔하느라 쓰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재충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좋아하는 운동, 악기 연주, 무언가를 만들거나 분해하는 일, 드라이브처럼 당신의 오감을 순수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면을 쓰고 알았다고 말하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인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논리, 회로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담담하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내 에너지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가면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이 모든 노이즈를 견디고 마침내 리부팅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방화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화벽 설정을 해제하고 그 가면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당신의 논리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명료했던 당신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알았다는 무표정이 아닌 당신 본연의 이유 있는 무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논리적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명료한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논리가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